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참 다들 깜짝 놀란 뉴스인데요. 먼저 박건영 기자, 불법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온 게 얼마만인가 싶습니다. 김용 부원장 체포 앞에 전격자 붙여도 되는 거죠? 네, 김용 부원장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려진 사실인데 여기다 체포까지 했으니까 전격이라고 할 만합니다. 김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이 마련한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체포한 사람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석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구속까지도 염두에 두고 체포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보통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출석에 불응한 사실이 있을 때거든요. 이 법원이 발부했다는 건 사실상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거고요. 또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또 정영학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신도시 개발 이익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 부원장 혐의와 관련한 진술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유 전 본부장이 관련 진술을 했다면 유 전 본부장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검찰이 이제 유 전 본부장 접견을 막았고 또 회유하거나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번 싱크 들어보시죠. 현재 2명의 변호사가 있는데 유동규 씨를 접견하려고 하는데 접견이 안 돼요. 수감자를 불러서 뭔가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검찰에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 유 전 본부장은 변호인 참관 없이 혼자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이 본인 스스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이 없었다 이 이유만으로 회유나 협박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역시 법적인 문제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유 전 본부장은 오늘 구속기한이 끝나서 자정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도 좀 살펴보죠.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까지 들어올 거다. 네. 민주당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보셨듯이 아직까지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걸 보면요. 당직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로 달려왔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이 민주당사가 있는 건물에 있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사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따져볼게요. 박건영 기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용 부원장이 먼저 유동규 본부장에게 무슨 대선 자금을 요청했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때요? 네, 일단 이걸 한번 시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보면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으로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은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만들어 오라고 하고요. 또 남 변호사가 정민용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유 본부장을 거쳐서 다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기가 중요한 건데 지난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김 부원장에게 돈이 건네진 걸로 보이는 시기가 지금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거든요.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내 경선 예비 후보를 등록했으니까요. 사실상 대선 자금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거죠. 또 김 부원장 조사가 진행되면 액수나 사용처가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민주당은 지금 이제 당사 진입을 막고 있는 건데 이 압수수색은 왜 막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김용 부원장의 책상과 PC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PC가 문제입니다. 기록들을 모두 지웠긴 한데 검찰이 가져가 포렌식 등을 통해 다시 살릴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 PC는 지난 대선 때 사용했던 것으로 대선 관련 자료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지금 이제 대선 정치 자금 이야기가 나온다면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이 대선 자금을 운용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 대선 때? 네, 대선 때를 다시 거슬러 가보면 김용 부원장은 경선 때는
그 총괄 선거대책 부본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선대위 조직 부본부장을 맡았는데요. 제가 대선 때 취재를 할 때 기억을 해보면 김용 부원장은 선대위 공식 회의나 이런 공식석상엔 잘 나타나지 않았고요. 주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때부터 인연을 맺은 성남 라인, 최측근으로 불렸던 만큼 공식 직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한 장이 있는데요. 2009년 성남에서 열린 리모델링 세미나 사진입니다. 성남정책연구원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김용 부원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 때 초대 대변인도 맡았고요. 2019년 김용 부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선 이재명 대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제가 계속 좀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좀 딴 데 한번 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와줬습니다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사람 일을 보증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경과로 봐서는 아주 쓸데가 많으니까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10월 대장도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다라면서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선 이렇게 대선 자금 이야기까지 나오면 부담도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도 아니라는 이재명 믿고 가자 이런 겁니까? 민주당 내부 분위기요? 네, 우선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고 검찰 수사가 가시화된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민주당 대표를 지키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수사를 옹호하거나 하면 배신자로 찍힐 수 있고 대표를 비판했다간 다음 총선 때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런 강경한 대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관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여론인데요. 정말 문제가 되겠네 하는 여론이 확산되면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버틸 수 있겠는데 하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한 마음으로 강하게 여권에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 대선 이후에 정치권에 몰아쳤던 차떼기 기억하실 텐데요.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차량으로 받은 게 2003년에 드러났고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으로 불리면서 당 신뢰도가 추락했었죠. 20년 만에 다시 불거진 대선 자금 의혹, 그 결말에 따라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자금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결국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까지 연결이 될 거냐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 이 수사가 이 대표와도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성남 시절 의혹들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대장동 개발이나 위례 개발, 또 성남 FC 등과 관련된 것들이었죠. 근데 이 김용 부원장 체포를 기점으로 검찰은 이제 대선 자금 수사에 더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사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이나 또 사실관계를 밝히는 상황에 몰리거나 직접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현수 기자,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돌파를 하겠죠? 네,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서요.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조작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